안녕하십니까. 공산 이보득입니다. 오늘은 황금역의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첫째, 일궁을 기본 단위로 하는 시간대의 표현법. 둘째, 황금역자. 셋째, 일천시간대의 대궁소궁. 넷째, 구천의 시간대. 다섯째, 황금역 1년의 구성입니다. 여기서는 성리구궁을 활용한 황금역의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궁을 활용하기 위하여 먼저 기본 단위인 일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성의 이치라 할 수 있는 성리는 일궁이 80분 단위로 된 윤려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80에 대한 근거는 앞에서도 알아봤듯이 현무경 정멸장 1절의 성리대전 80건과 병세장 1절의 사물탕 80첩에서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해석하면 천지인신의 대병을 고치는 약이 성리를 크게 온전하게 하는 데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 80을 써야 함을 천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80이란 8괴와 중앙 1을 합한 구궁 중 구구 81의 원리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구궁의 수는 본래 81이나 80은 용이요 1은 체이므로 체수 1을 제외하면 80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구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80분을 기본 시간으로 한 일궁이 9차의 행로를 통해 운행되는 것을 구궁이라 하는데, 황금역에서 사용하는 구궁이란 용담 8괴와 중앙을 합한 9방위의 집을 말합니다. 이렇게 80분 일궁을 기본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 구궁의 운행을 소궁이라고 합니다. 앞의 표는 하루 중 소궁의 운행을 나타낸 모습입니다. 여기서 일궁은 80분이며 하루 중 처음 시작되는 궁은 밤 11시부터 새벽 12시 20분까지로서 이를 1차궁이라 하며, 이후 80분씩 차례대로 계산하여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궁이 있으며, 9차궁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까지가 되니 이를 통틀어 오전 구궁이라고 칭합니다. 또 오전 11시부터 시작하여 밤 11시까지 오후 구궁이 되는데, 이렇게 오전 또는 오후의 구궁을 말하여 소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오전 또는 오후의 구궁인 소궁은 동일한 시간대를 운행하므로 하루는 18궁으로서 이 소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대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궁은 소궁보다 9배 긴 시간대로서 궁 행로는 서로 같으며 소궁과의 상황관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구궁인 소궁이 한 바퀴 돌 때 대궁의 기본 단위인 톱니 1개와 맞물려 돌아가는 데 비유되며, 대궁의 톱니 9개 모두 돌아가서 한 바퀴에 해당하는 81궁을 대궁이라고 칭합니다. 예를 들어 앞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3대궁과 2소궁에 대한 관계를 알아본다면, 대궁이나 소궁이 시간대만 다를 뿐 같은 궁 행로이므로 3대궁의 행로는 3, 4, 7, 2, 6, 10, 5, 8, 9의 순서요. 2소궁의 행로는 2, 3, 4, 5, 6, 7, 8, 9, 10의 순서입니다. 여기서 대궁의 한 톱니마다 소궁은 같은 소궁이 반복되며
대공의 9톱니가 끝나면 한 주기의 대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가 81공으로서 4.5일이 걸리는데 이 시간대의 명칭을 자 또는 황극역자라고 일컫습니다. 여기서는 소공중 1궁과 대공중 1궁과의 교차시 표현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궁을 기본 단위로 교차하는 시간대 중 소공, 대공의 표현법은 선소공, 후대공으로서 앞을 소공으로 뒤를 대공으로 표현하며 소공, 대공이 만나 4.5일 동안 81가지 교차공을 만드는데 그 내용은 81궁 표를 참고 바랍니다. 이 표의 소공, 대공은 대표인 이소공과 이대공이 만나는 것을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앞의 표를 참고하면 이소공 중 이곤지와 이대공 중 이곤지가 만나면 중곤지 괴가 되며 이소공 중 10건청과 이대공 중 이곤지가 만나면 천지 비괴가 됩니다. 또 소공 중 육중궁과 대공 중 팔간산이 만나면 중지간이 되며 소공 중 육중궁과 대공 중 육중궁이 만나면 중지중이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공, 대공의 교차에 의해 만남을 나타내는 표현은 앞쪽이 소공이고 뒤쪽이 대공으로서 간략히 표현하면 2의 2는 중곤지요 10의 2는 천지비요 6의 8은 중지간이며 6의 6은 중지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선소공, 후대공을 간단히 나타내어 몇지 몇으로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소공 중 2곤지와 대공 중 3감수가 만나면 2지 3으로서 지수 사학괴가 되는 것입니다. 이 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81궁의 효수가 384개로서 황극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천지공사 무신년 157절에 하루는 양지책에 글을 무수히 써서 한 장씩 떼이사 제자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무수히 찍게 한 뒤에 한 조각씩 세어서 불사르시니 모두 383조각이라 가라사대 한 조각이 부족하니 자세히 찾으라 하시거늘 두루 찾으니 사람 그린 한 조각이 요 밑에 들어있는지라 이에 마저 불사르시며 가라사대 이것이 곧 황극수라 당요 때에 나타났던 수가 이제 다시 나타나도다 하시니라 한 말씀이 있는데 이곳에 있는 81궁표의 64괴 효수가 곧 384효로서 황극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황극수란 황극력의 기본 단위인 81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당요 때에 나타난 수가 366인데도 이 수를 황극수로 한 까닭은 용담수 18을 더하면 곧 384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4.5일 일자 시간대의 대공소공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공운행법에 따라 시간을 표시하는 일기법은 대공의 각 톱니마다 같은 순서의 소공이 한 바퀴씩 돌아가서 9개의 톱니로 이루어진 대공이 한 바퀴 돌아간 시간대를 일자라고 합니다. 이때 소요되는 궁수는 소공 9궁 곱하기 1대공 9는 81궁입니다. 이를 시간대로 표시하면 80분이 1궁이므로 81궁 곱하기 80분은 6480분이고 날짜로는 4.5일에 해당합니다. 매 4.5일인 일자 시간대마다 각 명칭이 붙여지는데 이를 황금역자라고 합니다. 다음은 황금역자의 대공소공 행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황금역자란 4.5일 동안의 81궁을 단위로 하는 시간대로서 2지 2부터 10지 10까지 81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매 황금역자는 대공과 소공이 경위를 이루며 짜여져 있는데 예를 들면 5지 8이란 대공행로 5가 5, 2, 3, 8, 6, 4, 9, 10, 7로 4.5일 동안 운행할 때 각 대공의 개개 톱니마다 소공행로 8이 8, 5, 2, 9, 6, 3, 17, 4로 운행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대공과 소공이 만나서 황금역자를 이루는 순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9차 대공과 각 소공이 만나서 한 대공의 주기를 이루는 시간대인 4.5일의 일자는 앞쪽에 대공을 붙여서 선대공이요 뒤쪽에 소공을 붙여서 후소공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3대공에 따른 이소공 순환의 표현법은 3지2라고 칭합니다. 다음은 3대공의 운행과 이소공의 운행인 황금역자 3지2를 자세히 나타낸 모습입니다. 다음은 일천의 시간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소공이 대공의 9차공에 한 번씩 9회 반복 운행하면서 한 종류의 대공 한 바퀴가 끝나서 일자의 시간대가 완성되면 이제는 다른 종류의 소공이 같은 대공의 9차공에 한 번씩 9회 반복 운행합니다. 이처럼 같은 대공이 서로 다른 소공을 맞아 1회씩 돌아가서 9회 완성되는 시간대를 일천이라고 합니다. 즉 일천은 대공의 모습은 변함이 없으나 소공만 9가지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일천 시간대의 대공, 소공의 흐름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의 그림에서 보듯이 일천은 한 대공에 서로 다른 소공이 운행하는 모습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본다면 2지2는 이 대공에 이 소공이 운행되어 그림처럼 한 대공 주기인 일자 4.5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또 2지3은 이 대공에 3소공이 운행되어 일자를 완성합니다.
이렇게 2지 2, 2지 3, 2지 4, 2지 5, 2지 6, 2지 7, 2지 8, 2지 9, 2지 10까지 9개의 자가 모두 완성되면 1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9천의 시간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천의 시간대는 대공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소공의 모습만 변하나 1천이 완성되면 다음 천에서는 다른 대공으로 돌아가는데 대공의 종류가 또 9가지가 있으므로 9천이 돌아가면 1천인 40.5일 곱하기 9는 364.5일이 되고 여기에 전궁일 1.5일을 합하면 366일로서 황금력 1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년의 시간대는 구궁 계산법 중 9천인 황금일수 364.5일에 전궁일을 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1궁 4.5일인 일자의 기본 단위가 1궁인 80분인 것처럼 9천인 364.5일의 기본 시간대는 81궁인 1자로서 81자가 곧 9천이 됩니다. 그러므로 9천은 81궁 곱하기 81은 6561궁으로서 황금일수 364.5일이 되고 여기에 1.5일 27궁을 합하면 6588궁으로서 366일 황금력 1년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자인 황금력자는 9천인 1년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 황금력자에 명칭을 붙이고 그 시간대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9천 행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의 표는 황금력 9천 행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9천 행로의 기본 단위는 4.5일의 시간대를 표시하는 황금역자로서 81개가 있는데 표에서 보는 것처럼 각각의 명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지의 황금역자 명칭은 원이고 2지 3은 잠이며 6지 6은 중이요 10지 10은 종인 것입니다. 물론 각 황금역자는 그에 맞는 각각의 서로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설은 5절에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궁순환로가 자성의 생문을 여는 순서라고 한다면 반일과 4.5일, 40.5일, 364.5일은 구궁의 순환이 소궁과 대궁을 이루어 자성문을 여는 중요한 시간대의 마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본다면 앞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1궁은 80분이며 반일이 구궁 720분이므로 1일은 오전 구궁 720분과 오후 구궁 720분으로 18궁 1440분이 이루어지며 4.5일은 81궁 한 주기를 이루어 일자 또는 황금역자가 되고 40.5일은 1천으로서 한 대궁이 소궁과의 관계를 완성한 시간대이며 364.5일은 모든 대궁 소궁의 완성주기인 황금일수로서
전궁 1.5일과 합하여 환극역 1년 366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호천은 간지를 이용한 1일 12시, 1시 120분의 선천시간대인 태양태음력 대신에 용담의 구궁을 활용한 10 80분의 환극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구궁 운행 주기에 대하여 표를 보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표는 구궁 운행 주기표입니다. 궁 단위 시간도 크기에 따라 시간의 마디가 있는데 1궁은 80분이며 9궁은 720분입니다. 또 1일은 오전 9궁과 오후 9궁의 합 18궁인데 분으로 계산하면 1440분입니다. 또 4.5일은 81궁으로서 일자라 하는데 이는 구궁인 소궁이 9바퀴를 돌면서 대궁을 한 바퀴 돌아가는 시간의 마디를 말합니다. 이를 시계의 톱니바퀴로 비유한다면 소궁 톱니 한 개를 1궁이라 하고 소궁 한 바퀴 9톱니가 9궁이며 소궁이 9바퀴를 돌면 대궁 한 바퀴인 4.5일 81궁 1자를 지난 것입니다. 또 같은 대궁이 9바퀴를 돌며 서로 다른 소궁과 운행하는 시간대를 1천이라 하며 729궁 40.5일이 걸립니다. 또 다른 대궁이 소궁과 운행을 하여 9천이 완성되면 환극일수 364.5일 6561궁이 되고 전궁일은 1.5일과 합하여 환극역 1년 366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극역 원방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환극역은 유정월의 첫 시발점인 이지 2가 시작되고 묘 7월에 육지6인 중을 거쳐 신 12월에 십지 10의 정을 맞은 후 전궁 1.5일을 끝으로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앞의 그림을 보면 중심의 방도는 기본 단위 환극역자가 81개로서 환극일수 364.5일을 나타내고 있어 전궁일인 1.5일과 합하면 1년 366일이 되며 내부의 첫 번째 원은 지지로 달을 나타내고 있는데 첫 달이 6월이므로 7월은 묘월, 12월은 신월이 됩니다. 또 두 번째 원은 원잠수신으로 시작되는 환극역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 번째 원은 이지 2에서 시작하여 십지 10에서 끝나는 환극역자의 순서를 나타내고 마지막으로 전궁 1.5일을 합하여 환극역 1년 366일이 됩니다. 이상으로 환극역의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극역 사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